자, 시사건건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사망하는 소식이 나왔어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인가요? 네. 그래서 그냥 정두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좀 한번 알아보고 담백하게 고인의 명복을 네. 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댓글 이제 정두원 의원이 사실 그 방송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둘이서 이런저런 방송에 정치 시사 이런데 패널로 그렇죠. 두 분이 이제 정말 많이 하면서 진짜 좀 뭐랄까요, 말이 통하는 진보와 보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이제 보수 쪽 얘기를 하고 정청래 의원이 진보 쪽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정두원 의원이 좀 대화가 되는 보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이 방송에서 패널로 많이 섭외가 되고 정말 바쁘게 좀 살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내가 만약에 자살 뉴스가 나면 나는 타살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자살을 자기는 절대 안 한다 이랬는데 유서가 발견이 됐고 산에서 네.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심지어 그 돌아가신 날 오전에 그 방송까지 이제 하고 네. 나오신 분이라서 그 오후에 갑자기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거가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지금 뭐 보면 그 댓글에 그 자살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고, 근데 유명인의 자살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반응이 다 비슷해요. 첫 번째 음모론, 두 번째 뭐 다른 타살,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개인의 신상털이 그런 걸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고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결국은 고인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우울증이 있으시면 대부분 자살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허망하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무섭다고 하긴 굉장히 하더라고요. 무섭고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워낙 똑똑하고 이제 서울대 출신에 이제 재학하다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분이랑 이제 엮였던 분들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은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네네. 이제 사례분별이 좋은 분이다라는 네. 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를 스스로 극복을 해봐야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로 극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이라는 게 물론 그런 부분으로 극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뭐 정신적인 그런 뭐 치료, 화학적인 치료를 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두원 의원이 예전에 과거에 말씀하셨던 걸 보면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분노 치료를 조절하기 위한 뭐 상담사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그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서 혹시 본인이 그 우울하다는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좀 상담을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정신과가 아니라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환자들을 자주 본 적은 없지만 우울증이 걸리면 결국은 세상 모든 거가 무기력해지거든요. 결국은 병원도 가기 힘들어요. 병원도 가기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가족, 친구를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엔 어떤 거 하냐면은 자살하신 분들한테 심리적인 부검이라고 해서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였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서 미연에 예방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뭐 우울증이 심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내면은 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정확하게는 그런 거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이분이
그 3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4선 도전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이혼까지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나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랑 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인 것 같고, 그리고 참 이제는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고 보편화가 됐으니까, 대중화가 아니라 많이 이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우울증이라는 있죠. 거를 네. 이제 인식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그 터부시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는 이분이 그 정치계에서 혹은 이런 평론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살아 있었다면은 어떤 식의 그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더 기회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저도 네, 뭐 그래서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대 19대 17, 18, 19 3선 국회의원이에요. 네. 지역구는 서대문구 을이고 이 대표적인 친이계 출신입니다. 그렇죠. MB맨이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네. 이명박은 이상득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명박을 위해서 충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찍혀서 MB맨에서 틀어지게 되죠. 축출이 됩니다. 네. 친이계에서 축출이 돼요. 네. 대표 완전히 이명박의 오른팔.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정무부 부시장을 시장을 하던. 네. 하면서 이명박하고 인연을 쌓아가는데 이명박을 위한 충원을 했다가 이명박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발언 중에 유명했던 게 이제 최태민과 박근혜 사이를 알게 된다면 박근혜 지지하신 분들 충격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네, 꺼낸 네. 분이기 때문에 친박계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럼 친이계에서 빠지고 친박계에서 이제 받아주지 못하면 당내 비주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도 이제 발붙일 데가 없는, 그렇다고 또 진보 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이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봤을 때는 낙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발붙일 곳이 없구나라는 지금 생각을 되게 했을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이런저런 TV 채널도 많아지고 종편 채널들도 많아지고 네. 부르는데도 뭐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합을 맞추면서 너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그 국회의원 출신 정치 평론가 분이죠. 국회의원 출신 정치 평론가 분들이 저는 선출 출신 해설자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게임 방송에서도 네. 물론 선수 출신이었던 분들이 이제 해설을 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게임 전문가보다는 좀 그럼요. 먹히고, 네.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에서 그랬던 것처럼, 게다가 가장 최근까지 하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소스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기 편하게. 자, 이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게 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나간 것을 부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드론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을 한 끝에 오후 4시 25분경에 북한산 자락길에서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정전이를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유서에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고요. 타살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서에는 가족한테 미안하고 사랑하며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르고 어머니 옆에 화장해서 묻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살은 네. 뭐 거의 네.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 네.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유서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네. 얘기를 해서 그 정도 외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이제 음모론이 그 불거지는 거는 그 고인한테도 전 좋지 그렇죠.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여기 또 이 음모론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예전에 이 SBS 정치쇼에서 예전에 강적들
TV조선에 네, 네. 거기서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음. 이런 거 말고도 의문사가 많이 있다. 자살로 돼 있는 타살이 꽤 있다. 자기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자기도 해당이 될까봐 두렵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자살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돈 의원이 어떤 분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1957년도 3월 6일 서울생이에요. 네. 예, 할아버지는 일제감시 군수를 지냈지만 집안이 몰락해서 아버지는 국회 부의장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모래내 시장에서 좌판을 펴서 오남매를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진학 경기고 서울대 엘리트 진짜 엘리트 코스를 코스죠. 네네.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 머리가 엄청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행정고시를 패스하게 네. 돼서 그래서 이제 공직을 계속 하셨죠. 네.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제 정치에 입문한 게 이회창 총재가 먼저 콜을 해요. 이회창 총재의 권유로 국무총리실에 사표를 제출을 하고 정계 입문을 하게 됩니다. 공직을 계속 하시다가 그리고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고 민주당 장재식 후보에 져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로 병상에 있던 정두원 의원한테 국회의원 이명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선거 캠프로 합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MB맨이 이때부터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시장을 당선이 되고 정무부시장을 하게 됩니다. 정무부시장이 서울시장의 거의 오른팔 뭐 이런 오른팔이죠. 기동민 의원이 정무부시장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과 정두원은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 네, 뭐 요즘에 문고리가 워낙 그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가지고 그렇긴 워낙에 하지만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실제로 진짜 가까운. 그리고 이제 17대 국회의원의 한나라당 후보로 서대문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 이때가 이제 가장 진실이 난무했었던 박근혜 이명박의 대선 후보 단두대 배치였죠. 그렇죠. 예. 그때 나왔었던 연설은 전부 다 진실이었다는 거. 서로가 서로의 진실을 서로가 서로의 진실을 다 알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친이계 핵심으로 캠프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그때 그런 얘기들 해줘. 최태민과 박근혜의 사이를 알게 되면 다들 박근혜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게 네. 이미 박근혜와 최순실 뭐 이런 관계들을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예. 몰랐다고 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맞아. 다 알고 있었던 네, 건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도곡동 땅 주인이 박근혜는 저게 이명박고 다 알고 서로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뱉었던 그 공격들 네. 모두 다 팩트였다는 거. 정말 솔직한 매치였죠. 아. 솔직한 매치. 그렇죠. 모두가 팩트였다는 거. 그때 연설 보면 정말 진실된. 근데 그게 사실상의 결승전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왜냐면 그 다음이 정동영이었기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랬습니다. 이때 경선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근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것.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친이계 MB 정권 핵심 실세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명박계에서 크게 MB맨들이 이상득계 그리고 이재호계 정두원계 이렇게 3파로 나뉘어요. 3파로 나뉘는데 정두원계가 제일 힘이 없어. 그럼요. 아니 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친족도 아니야.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도 아니야. 네. 그러면은 뭐. 예. 그래서 막 보면은 여기에 이상득계가 왕차관이라고 불렸었던 박영준, 박영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상득계가 대부분 다 감옥을 갑니다.
그렇죠. 예, 거의 다 감옥을 가요. 다 같이 네. 이렇게 많이 드셨죠. 예, 많이 다 드시고. 예, 그래서 다 가고 그리고 이제 정두원계들이 이제 당내 소장파 서울시장 때부터 MB랑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이 정두원계로 불리는데 제일 힘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뭘 먹지도 못했고 감옥을 다들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분들이 다 나름 보수 쪽에서는 청렴결백한 분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나름. 정두원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왜 정두원계에 있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몸에 뭘 묻혀야 될 게 뻔히 보이니까 안 간 거예요. 안 주니까 글로 간 것.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런 코잘리티는 네. 보기 어렵죠. 예, 네. 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어쨌든 소장파를 대표하는 정두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권력 사유화를 계속 비판을 하고 그 이제 MB한테 찍힌 건 이상득과의 대척이었죠. 예, 그렇죠. 이상득.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상득을 멀리 했어야 됐어요. MB는 물론 이상득을 멀리 했어도 MB의 욕심을 말릴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할 거면 친형이랑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안전하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MB 쪽에서도 빠져나오게 돼서 친이계도 친박계도 들어갈 수 없는 당내 비주류로 계속 있다가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관련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맞아요. 예, 그런 수준도 많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진짜 선수 출신 패널들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 1번 타자가 지금 정두원 의원인 거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이렇게 둘이 진보 보수 쪽으로 나눠서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는데 예, 네. 안타깝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보수 쪽 정치인 중에 예,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나마 대화가 되는 보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